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오늘 새벽이면 원피스 1161화 최신 스포일러가 공개되는데요. 현재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갓벨리 회상 이후 조이보이와 연합군의 싸움에서 조이보이가 숨겨야 했던 진실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핫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재 공백의 100년의 싸움의 중점이 조이보이 일파와 연합군의 전투 구도가 되어 있는데 두 세력 중 조금 더 문명이 발달한 나라는 어느 쪽일까요? 조이보이 쪽이 아닐까요? 사상이 두 개라면 조이보이 측인데 왜 고대 병기를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되면 배신이나 누군가의 계략으로 연합군 측에 붙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봇도 사과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되죠. 공백의 100년은 조이보이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는 베가펑크의 대사가 있는데 그 조이보이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는 대사와 함께 비춰지는 것이 철의 거인과 즈니샤입니다. 그 패배의 원인 역시 전범은 즈니샤라는 생각은 이전부터 그 생각으로 저도 있긴 했지만 역시 전범이라는 것이 패배의 원인을 즈니샤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800년간 죽는 것도 허락되지 않고 계속 걸으라는 벌에 상응하는 죄는 바로 즈니샤 때문에 졌다는 것이죠. 조이보이의 패배라는 말과 함께 즈니샤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철의 거인 탓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철의 거인 탓이라고 해도 로봇에게 책임은 없잖아요. 만든 사람의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게 로봇이니까 철의 거인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프로그램대로 움직였을 뿐일 테니까요. 로봇인데 사과하고 있다는 건 대단하네요. 어쨌든 로봇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니까 사과해야 한다면 그걸 만든 사람이나 프로그래밍한 사람이죠. 철의 거인이 실수를 저질렀다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탑재하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실수한 철의 거인이 그대로 로봇이 인간에게 사과하고 있다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하고요.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로봇이 사과하는 거니까 역시 대단하네요. 거대한 왕국이 만들어낸 로봇이라는 건 기술이 발달한 로봇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는 별개로 지금 이 의지가 이미 깃들어 있다는 이야기인지 악마의 열매라든가 누군가의 의지가 그대로 내재되어 있다든가 하는 쪽으로도 갈 수 있죠. 거대한 왕국이라면요. 어쨌든 이 철의 거인과 즈니샤의 아마도 실수, 실패, 착각 같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 거대한 왕국이 패배해가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신자나 누군가의 계략으로 연합군 측에 붙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뭐랄까? 그 고찰계에서는 자주 이야기되던 것이었죠. 그 거대한 왕국은 고대 병기 플루톤과 포세이돈을 가지고 있었고 두 개의 병기를 각성시킨 조이보이가 대장이었고 사무라이 구도가 있었고 아마 거인족이 있었고 인간 완력의 열배라고 하는 어인족이 있었고 일렉트로의 밍크족이 있었고 하는 등 진요소가 0인 군단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해도 그게 진다는 건 절대로 배신자가 있어야만 하고 절대로 고대 병기를 빼앗겨야만 하죠. 메타적으로 생각해도 스토리적으로도요. 그보다 훨씬 강한 녀석이 패기가 엄청 강한 녀석이 있었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역시 스토리적으로 생각해서 배신자가 있어서 고대 병기를 도둑 맞아버리고 그걸 스스로 만들어냈는데도 악용당해서 스스로 멸망해버리는 거죠. 저는 자주 그 배틀 프랑키호의 플루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워터7 편 프랑키, 과거편의 배틀 프랑키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그것도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다거나 자신의 기술력을 뽐내고 싶은 젊은 프랑키가 배틀 프랑키호를 계속 만들어가고 그 기술을 아이스버그도 걱정했었죠. 우리가 만드는 배는 누군가를 상처 입힐 수 있는 배다. 조심해라. 너 적당히 해둬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런 말은 귀에도 들어오지 않던 프랑키는 그대로 생산을 계속하다가 그걸 스팬담에게 빼앗겨버리고 악용당해서 톰씨나 아이스버그 같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말았죠. 그래서 저런 건 내 배가 아니야 라고 했더니 톰씨가 화를 내며 아니, 나온 부모는 그걸 사랑해야만 해. 설령 그것이 세계를 멸망시킨다 해도 나온 부모만큼은 그 녀석을 사랑해야만 해. 라고 했죠. 이 배틀 프랑키 이야기로서는 설령 세계를 멸망시킨다 해도라는 비유가 너무 과장됐어요. 배틀 프랑키 이야기인데도요. 역시 이건 플루톤을 말하는 거겠죠. 플루톤이 세계를 멸망시켜버린다 해도 세계를 수몰시켜버린다 해도 플루톤을 낳은 부모만큼은 플루톤을 사랑해야 한다는 아마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아마 그 전체적인 그림은 틀리지 않았던 거겠죠. 그래서 소위 고찰하거나 상상하는 사람들이 원피스에는 많습니다만
공백의 100년의 대략적인 흐름은 역시 우리가 상상했던 대로 거대한 왕국과 20개의 나라가 싸우고 아마도 고대 병기를 빼앗기고 악용당해 멸망당한다. 즉 조이보이는 패배한다. 그리고 그 죄, 전범의 지니샤 등이 관련된다는 이 큰 틀은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일 텐데 제 개인적으로 의외인 것은 역시 거기에 세계의 수위 상승이라는 요소가 그 싸움 속에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현재의 푸른 별이나 원피스의 결말에도 관련되는 요소랄까? 바다에 잠긴 도시에 대한 암시는 있었지만 바로 그 병기, 거대한 왕국이 멸망할 때 아마도 사용되었을 방식에 의해 수위가 200m 올라갔다는 점에서 큰 틀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세한 부분, 무엇이 계기가 되었는지, 포네그리프는 언제 누가 무슨 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웃음거리라는 것. 최종적으로는 그런 거 웃을 수 없잖아요. 그 공격으로 몇 명이나 죽었는데요. 하지만 이 일련의 공백의 100년이 결말로는 이것은 웃음거리다라는 결말로 아마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결말을 지을 것인지가 원피스의 마무리 방식이랄까요? 오다 선생님은 당연히 머릿속에 있겠지만 그 흐름을 상상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밀짚 모자에 붉은 띠가 둘러져 있는데 그것이 레드라인이라고 가정한다면 누군가의 압도적인 힘에 의해 행성을 꽉 쥐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거죠. 니카의 힘으로요. 그때 생긴 것이 레드라인이고 그때 200m 상승했다든가 하는 걸까요? 역시 그렇게 되면 그 200m 상승한 것이 누구 때문인지 생각하는 게 뭔가 좀 흥미진진한 느낌도 드네요. 선악으로 논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세계를 바다에 잠기게 하는 것이 역시 루피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200m 상승시킨 것은 조이보이고 이 이후에 세계를 바다에 잠기게 하는 것이 루피라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루피는 고대 병기에는 딱히 관심 없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 해외 쪽에서는 조이보이와 루피가 아닌 반대편 진영의 같은 운명이라고 평가받는 검은 수염과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데비 존스의 존재가 조이보이와 비교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버커니어족은 악마의 열매를 2개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검은 수염만이 특이한 것은 맞지만요. 이거 참 복잡하네요. D21족과 버커니어족은 별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야 할 것이 D1족이 몇 명 그려졌고 검은 수염의 어머니도 그려졌지만 악마의 열매를 2개 먹은 것은 역사적으로도 전례가 없다는 대사가 있는 이상 검은 수염만이 특별하다는 거죠. 결국 역시 D21족 전원이 악마의 열매를 2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마도 검은 수염만이 특별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크라켄의 피를 이어받았다거나 문어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내용은 제가 과거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일단 어인의 설정이 그렇잖아요. 그 특징을 가진 녀석이 갑자기 태어난다는 것. 조상 어딘가의 피를 이어받은 녀석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인이나 인어라면 악마의 열매를 2개 먹을 수 있는 어인족 검은 수염이 그 몇백 년에 한 번 태어나는 아이였다는 것으로 D21족 안에서 갑자기 태어난 데비 존스의 환생 같은 느낌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것 외에 검은 수염만이 악마의 열매를 2개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역시 태어난 순간 이 시점에 갓벨리의 이곳에서 악마의 열매를 먹게 된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될까요? 검은 수염도 보물상자 안에 갇혀서 배고픔에 그 안에 있던 악마의 열매를 먹어버린다거나 그런 이야기라면 악마의 열매를 2개 먹을 수 있게 되는 악마의 열매라는 것이겠죠? 요즘 상당히 장문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읽을 때마다 너무 재밌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오다 작가급 추리를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